네, 2025년 10월 13일 이정훈입니다. 조요토미 히데요시, 도요토미 히데요시는 알아도 조요토미 히데요시는 처음 들어보셨을 겁니다. 조이대 대법원장 이름을 이렇게 바꿔놨네요. 누가? 진보정당에서 활동했던 비례대표 국회의원 최혁진. 이건 인격 모독이죠. 이게 국회의원들이 국회에서 발언하는 거는 면책특권을 주는데 그거는 국정을 제대로 하라고 하는 거지 사람 모욕하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모욕을 줘갖고 뭐 진실을 밝히는 거 이거 검찰에서 인격 살인해서 자백받는 거랑 다를 거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특검이 사람 모욕해갖고 단원면 면장이 자살했죠. 참 나쁜 겁니다. 최혁진 의원. 조요토미 히데요시 들이밀고 방방 뜨는데 그러한 국회가 좌파가 장악한 국회가 스스로 자멸로 갈 겁니다. 저런 국회는 유지하기가 어려워요. 대한민국은 간단한 나라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조이대 대법원장은 답변하지 않고 법원 행정처장이 답변하는 과정에서 대법관들이 이재명 재판을 왜 3심을 했느냐에서 나온 얘기가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는 얘기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저스티스라고 하는 거는요, 반드시 이 브레이브, 용기를 요구한다고 봅니다. 진실을 아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법 있어요. 그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더 많겠지만, 근데 입 닫고 있는 사람들이 제법 많아요. 근데 그걸 딱 얘기할 때, 이 최혁진이처럼 조요토미 히데요시 들고 나오는 이런 식으로 야비하게 하지 말고 정정당당하게 정면으로 붙자하고 나오는 그런 용기를 갖고 있는 진실이 정의입니다. 근데 이거를 입 다물고 있다가 꽃피는 새들이 왔을 때 딱 내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죠. 예,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 그래서 이런 격언이 있습니다. 저는 용기가 없는 정의는 부정의라고 봅니다. 지연된 정의는 물론 정의도 아니지만 그건 아주 정치적으로 난삽한 수라고 봅니다. 제가 기자로서 많이 배운 사람을 조갑재 선생이라고 몇 차례 말씀드렸습니다. 조갑재 선생이 지난번 이재명 대통령을 정규재 씨랑 같이 만나서 많은 분들이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데 그거와 별도로 저한테 기자로서의 안목, 능력, 관점 참 많이 가르쳐 주셨는데 그분이 부장을 할 때 이런 얘기 했어요. 그때가 어떻게 되나 노태우 정권이 끝나고 김영삼 정권이 들어설 때 그 무렵쯤에 제가 모셨던 것 같은데 현직 대통령이 퇴직하기 전에 글을 쓰러뜨릴 수 있는 가장 강력한 기사를 쓰라. 그가 퇴임한다면 쓰지 마라 그랬어요. 근데 지금처럼 이렇게 언론이 막가겨 쓰는 시절이 아니었어요. 그때는 안기부에 끌려가서 줘 맞고 회사 안에서도 굉장히 눈치 보고 벌벌벌거리는 시절입니다. 지금은 대한민국 노조가 많지만 그때는 노조가 없던 시절이에요. 근데 그 대통령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을 하는데 대통령이 퇴직하기 전에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쓰라고 참 많이 요구했어요. 저도 그걸 하려고 노력을 했었고. 그런 의미에서 용기가 없는 정의는 저는 부정의이고 지연된 정의는 아주 얍삽한 정치라고 봅니다. 자, 최혁진이라는 사람은 저도 찾아봤어요. 1970년생. 그럼 55인가? 서강대 정외과 나왔네요. 89학번. 방위병으로 1야전사, 원주에 있는 1군 사령부에서 근무했고, 그 다음에 2000년대 중반에 사회당에 입당을 했답니다. 좌파 정당이겠죠. 원 정당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이 운동권들이 한동안 협동조합 운동을 많이 했어요. 자기들이 직장은 못 구했잖아요. 그러니까, 협동조합으로 유기농 해보자라고 했는데, 제가 몇 사람들은 압니다. 나중에 보니까 이것도 장사가 돼가지고, 가격을, 유기농이란 가격으로 엄청 올려가지고 비싸게 팔고, 자기네끼리 단합하고 별짓 다 하더라고요. 어쨌든, 이 최혁진 씨가 협동조합 참여를 했는데, 거기서 어떻게 했는지 그것까지는 모르겠습니다. 거기서 활동하다가. 그 다음에, 2012년에는 박근혜 정부 때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본부장이 되면서 그때 이 사람이 진보신당에 가입했다는데 거기 탈당을 합니다. 2017년에
지금 더불어민주당에 입당해요. 그리고 바로 6개월 뒤에 문재인 정권 비서실 청와대에서 사회적 경제비서관 임명되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합니다. 청와대에 가면 공무원 되면 하지 말아야죠. 그리고 이제 문재인 정권 끝난 다음에 2024년 새진보연합 들어가기 위해서 더불어민주당 탈당하죠. 그런데 이 새진보연합에서 이 민주당과 같이 비례 후보를 내기를 해서 새진보연합에서 용해인, 한창민 그리고 최혁진을 추천을 해서 더불어민주당이 만든 우당이라 그러죠. 더불어민주연합의 비례 후보 16번을 받습니다. 민주당이 그때 압승을 하는데 14번까지 국회의원이 되고 이 사람은 16번이라서 못 돼요. 근데 이제 두 사람만 나가면 되죠. 그러다가 지금 청와대 대변인으로 있는 강유정 씨가 대통령실로 가면서 그래서 의원직 선거받아서 국회에 들어온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선거가 원래 5월에 있었으니까 6월, 7월쯤에 들어왔겠지. 뭐 운이 좋죠. 그리고 어디 상의를 가냐 하다가 이리저리 하다가 지금 법사위에 가 있습니다. 법사위에 가 있으니까 이 추미애 법사위원장이 이끄는 법사위에서 조희대 대법원장 국정감사한다고 불러놓고 막 닥달을 부리는데 거기에 자기가 튀려고 했는지 조요토미 히데요시라고 만든 합성사진을 꺼내놓고 거품을 품었어요. 참 웃기는 짓을 했어요. 그는 무슨 얘기를 했는가 하면은 요 앞선 방송에도 말씀드렸지만 조희대를 윤석열 대통령한테 대법원장으로 추천한 일은 김건희의 계부인 김충식이다. 김충식은 통일교, 일본 통일교, 일본 천황실과 가깝다는 주장을 했는데 최은순 여사가 김건희 씨의 어머니죠. 제가 알기로는 1987년인가 공무원을 하던 김건희 씨의 아버지 최은순 씨의 남편이 돌아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최은순 씨가 재혼을 했다는 거는 저는 아직 못 봤어요. 그때 이미 최은순 씨는 4명의 자녀가 있었습니다. 저는 김건희 씨가 유일한 딸인 줄 알았더니 딸이 둘이고 아들이 둘이네요. 근데 마지가 딸인데 김지영 씨인가 이분은 뭐 사이가 틀어졌는지 거의 가족 모임에 안 나오고 외국에 산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3남매만 보이는데 거기 자식들이 있으니까 재혼하기는 어렵죠. 그래서 모텔 사업을 하면서 뭐 생계를 유지했고 사업을 했다라고 알고 있는데 계부 이 최은수 씨가 사업하기 위해서 요양원도 하고 뭐도 하면서 뭐 그때 통장에 돈을 뭐 가짜로 한 것가 걸려서 지금 문제가 되고 있는데 그거 말고 새 남편이 있었다는 얘기를 툭 이렇게 던졌어요. 이래도 되나? 면책특권이 있다고 이렇게 막 얘기해도 되나? 그러고 나서 뜬금없이 얘기를 돌려가지고 조희대가 된 거는 김충식 추천이다. 김충식이 누군지도 모르잖아요, 지금. 김충식 제가 아는 분은 동아일보 기자 그분하고는 맞지가 않아. 전혀 아니고. 그리고 나서는 이 조희대 대법원장이 되고 나서 우리나라 법원이 친일파로 갔다 와. 친일 사법 내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윤석열은 조희대를 임명해서 대한민국 대법원을 일본 대법원으로 만들려고 했다라고 생각한다.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요토미 히데요시 합성사진을 꺼내들었습니다. 자, 이게 뭐예요? 지금 조희대를 공격하는 거는 왜 대법원이 이재명 재판을 열어서 파기환송한 것 했느냐. 그게 이례적이다. 이 시비를 걸고 있잖아요. 근데 갑자기 이 최혁진이라고 하는 국회의원인지 뭔지 하는 이 자는 친일을 꺼내면서 확전을 이상한 데로 하고 있어요. 이런 사람이 설치면은 이재명 점점 힘들어져요. 근데 문제는 최혁진 씨가 더불어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은데 안 받아줬어. 제명했어요. 원래 민주당으로 출마도 하지 않았지만 안 받아줬습니다. 그 자기는 민주당에 들어가고 싶어서 이렇게 크게 이렇게 설치는 것 같은데 억지로 만들어서 이거 진짜 가짜뉴스예요. 인격모독이에요. 면책특권을 너무 확대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난 잡아놔야 된다고 봐요. 그럼 최혁진이가 이렇게 설치게 된 최혁진 난 참 서강대에 나온 국회의원들 실망 많이 하는데 이해식이라고 있죠. 이해식. 뭐 이것저것 다 떠나서 제 또래인데 서강대 총학생회장 지냈어요. 근데 그 친구가 국회의원 하면서 지난 대통령 선거 때지 윤석열하고 붙었을 때 이재명이
그때 김혜경 여사를 보필하는 배우자 실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대통령에 나가는 사람의 비서실장은 있어도 영부인도 아닌데 후보자 부인 비서실장을 하길래 이렇게라도 해서 국회의원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는데 또 한 명의 서강대 출신 희한한 국회의원이 튀어나왔습니다. 이렇게 최혁전이 설치고 뭐 한 거는 추미애 씨가 위원장을 한 법사위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막 벌떼같이 나와서 공격을 해댔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추미애하고 조희대 관계는요,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왜 그런가 하면 조희대 대법원장은 57년생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58년생이에요. 1년 차이가 나는데 중고등학교, 대학교 나온 거 보게 되면 2년 차이가 납니다. 7호학번이고요. 조희대 원장은 서울대 법대 7호학번이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한양대 법대 77학번입니다. 그러니까 누가 재수를 한 것 같지는 않은데 기록을 쭉 보니까 바로바로 쭉 한 것 같은데 한 해 학교를 빨리 갔거나 누가 한 사람이 아니면 누가 하나 늦게 갔거나 그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근데 두 사람이 어떤 인연이 있는가 하면은 둘 다 경상도 출신인데 월성군, 조희대 씨는 월성군 경주 쪽이고 그 다음에 추미애 의원은 달성군 쪽입니다. 대구가 가깝죠. 그래서 두 사람 다 조희대 씨는 옛날 입시를 볼 때 경북고등학교 들어갑니다. 그리고 추미애 씨는 입시를 마지막으로 본 대구는 서울 부산보다가도 뺑뺑이가 1년 늦습니다. 그래서 77학번이 거기서 마지막 시험 봤는데 그때 경북여고를 들어갑니다. 이 옛날에 그 명문고등학교 시절에는 그 짝이 있었어요. 서울의 최고의 명문 경기여고는 경기여고랑 짝이 됐고 대한민국 2회 고등학교인 서울고등학교는 이화여고가 요거 중에 좋아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서울의 명문이고 전국 명문인 경북고등학교는 숙명여고. 네. 그리고 지방에 가게 되면 그 지방 이름을 딴 고등학교 여고가 짝이었죠. 대구에서는 당연히 경북고등학교, 경북여고가 서로 이렇게 의식하고 지내는데 2년 차이로 경북고등학교, 경북여고를 졸업했습니다. 그리고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 81년도에 사시 23회로 조희대 씨는 합격을 해서 판사로 갑니다. 바로 1년 뒤 82년도에 한양대를 나온 추미애 씨도 사시에 붙어서 판사가 됩니다. 판사로서는 1년 차이가 나요. 그러다가 조희대 씨는 지금 판사가 갈 수 있는 최고 자리에 올라왔고 추미애 씨는 김대중을 만나서 정밀피 영입한다 그래서 거기 들어가면서 정치인이 된 거죠. 그럼 뭐냐? 자기 선배고 뭐 꼬았을 수도 있죠. 조희대 불러놓고 망신 준 걸 수도 있고 조희대는 반대로 제가 서울대에 나온 사람들을 자주 접하다 보게 되면은 막 뭐 이렇게 들어올 때 보게 되면 서울대 그 자존심이 굉장히 셉니다. 이렇게 타대학 출신들 이렇게 하대하듯이 이렇게 하는 좀 그렇게 보여요. 그 자기가 나이가 많죠. 그리고 판사로서의 길은 자기가 최고를 걸었지. 정치로 갔으면 추미애는 대통령 돼야 모를 텐데 못했잖아요. 장관 하나밖에 더 했나? 장관보다가는 훨씬 대법원장이 높으니까 난 서로 굉장히 기싸움을 했다고 봅니다. 추미애가 공격을 그렇게 해대니까 이 최혁진 같은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와중에 대법원장은 당연히 설명을 아무 대답도 안 하고 인사만 하고 있었고 천대연 법원행정처. 자, 법원도 국민 세금으로 움직이니까 국민이 대표가 모인 국회의 조사는 받아야죠. 근데 법원 행정에 대해서만 받아야죠. 법원 예산을 잘못 쓰거나 뭐 이런 거, 그죠? 판결에 대해서는 판사들이 자기 책임지고 하는 거고. 그래서 법원 행정을 책임진 법원의 행정부가 법원 행정처예요. 거기에 대법관인 천대엽 씨가 처장을 하는데 그분은 답변을 합니다. 여기에서 처음 이재명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은 대법원에 가게 되면 대법관들이 여러 명 있는데 전원이 다 모여서 하는 게 전합이고 이제 몇 명의 판사들이 모여서 하는 걸 소부라 그러죠. 자금부. 원래 이 사건은 소부로 가야 되는 거였는데 간 건데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거는 중요한 사안이니까 전합으로 하자라고 해서 전합에서 파기환송하자 결정이 됐다는 겁니다. 그걸 설명을 하면서 왜 소부에서 하는 걸 전합이 가져간 거는 조희대가 자기 마음대로 하려고 한 거 아니냐. 근데 그런 질문이 나니까 천대엽 법원 행정처이 뭐라는가 하면 소부에서도 소수 의견이 이게 전합에서 하는 게 맞다. 중요한 사건이니까 소부한테 맡긴 소수 의견이 그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네가 하던 거를 전합으로 넘긴 소부에서 이거 안 주겠다. 왜 가져가느냐. 문제 제기한 사실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전합을 하게 됐는데 전합에서 대법관 10명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고 우리는 헌법과 법률에 따라 신속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국민에게 있다. 이 원칙에 충실하자 하면서 아니 질질 끌으면 그거 정의가 아니잖아요. 정의 우리나라 저 정의의 여신이 대법원에 가면 있습니다. 서양의 대법원 서양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칼을 들고 있죠. 젊은 처녀예요. 서술이 시퍼렇습니다. 근데 우리 대법원에 있는 정의의 여신상은 의자에 앉아있고, 뭐 한복 비슷한 거 앉아있고, 약간 아주머니 삘이 나고, 그리고 책을 들고 있어. 그게 법전이래. 이건 정의가 아니야. 정의는 용기가, 브레이브가 있어야 돼요. 칼을 들고 일어서야 돼요. 그럼에도 우리나라 정의가 항상 문제가 있어. 사법부의 정의가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연된 정의. 질질 끌어서 지금 5개 재판 세운 재판장들. 그 사람들 뭐예요? 미리 알아서 긴 거잖아. 그게 정치적 판단. 저 신문사 있을 때 조갑제를 제외하고 뭐 여러 이렇게 부장들 모시게 될, 이거 씁시다 그러면, 이 사람아 이 예민할 때 이걸 왜 써? 틀리면 큰일 나잖아. 틀려도 한번 해봅시다. 거의 맞으니까. 100%는 저도 자신 못해요. 이 사람 정치적 판단 못하네 그러는데, 저는 정치적 판단을 해서 쓰자는 주장을 많이 했어요. 그 때문에 이제 갈등이 있어서, 갈등이 참 많았어요. 이제 그런 부장들을 겪으면 제가 이제 그 사람들 부장으로 인정을 안 하는 게 나오죠. 나중에 나이가 커진 다음에는 그런 것도 필요하다는 걸 인정하게 되지만 그때는 아니었습니다. 물론 팩트도 엉터리인데 갖고 오면 난 그래서 너 자신 있어 그러고 저는 내가 이거 쓰면은 우리 매체가 망가지기 전에 내 자신이 망가지기 때문에 나는 내 이름 걸고 제대로 취재했다고 봅니다. 틀려도 내가 책임질 겁니다. 책임지고 제가 문재인 정권 때 우리 해수부 공무원 북한 피격 살해됐을 때 북한서 보내온 통지문 4개가 다른 걸 찾아내 썼잖아요. 청와대 조용해. 근데 사진 하나 이상하게 잘못 쓴 거, 그건 내가 아니라고 한 걸 쓴 건데, 그거 가지고 막 대드니까, 내가 마이 미스 틀리게 수정한다 그랬어. 그거 기사 내리라고 했던 사람들, 참 힘들어요. 겁들이 그렇게 많습니다. 이 정의는요, 이게 최혁진이도 어디서 들은 제보를 가지고 뭐 지가 만들었든지 떠드는 용기가 있는데 그게 진실에 기반된 정의가 아니면 그거는 부정입니다. 그리고 그게 진실한 진실인데 나중에 얘기하는 건 부정의가 아니라 그건 정치적인 야합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10명의 재판관이 지연된 정의는 정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렇게 해서 결정을 한 거다라고 답변했습니다. 뭐 대법관 정도 되면 그 정도 프라이드 있어야죠. 내가 대한민국 최고의 유죄다 그러면 이거는 대통령이 나가기 전에 재임 중에 써야 된다고 우겨대고 또 정확하게 써야 돼. 무조건이에요, 그거는. 둘 중에 하나로 틀리면 안 돼. 그리고 힘이 있어야지. 그런데 최혁진 씨라고 하는 사람은 조요토미 히데요시를 들이밀고 하게 되면 이거는 이재명의 낯을 깎고 민주당을 곤란스럽게 합니다. 지금 민주당은 최혁진하고 거리를 둘 거예요. 그냥 우리 당 아니다. 제명한 사람이다 그렇고. 참 철딱선이 없어.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해야 됩니다. 용기가 없는 정의는 부정입니다. 그 지연하는 정의는요, 정치입니다. 우리 5명의 재판관들이 이재명 재판 다 이상한 해석을 자기 스스로 해석 개헌을 하면서 연기시켰죠. 헌법 몇 조를, 그죠? 정치하는 판사들이요. 그런 판사들을 잡아내야 돼요. 정치검사로 잡듯이. 최혁진이 어쩌면 이재명의 운명을 바꿔놓는 시금석이 될 수도 있다. 추미애와 더불어 추체가 이재명을 끌어내리는 쌍두마차가 될 수 있다. 이런 상상을 해봅니다. 감사합니다.